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4시에 이 강동서를 지금 하고 왔고요. 사실 이제 강동서에서 뭐, 할 얘기를 다 해서, 참 이제, 이 뒷방송이 좀 난감한데, 이 추미애 이 윤석열 홍석현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죠. 미디어체에 지금, 새로 올라온 칼럼 하나. 왜 이러지? 어. 자, 오늘 제가 이 칼럼 이렇게 썼고요. 이 추미애 씨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좀 다 보냈기 때문에 전 이게 전달될 거라고 보고 내일 추미애 장관이 매불쇼에서 녹화를 하는데 녹화 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잘못 물어봤다가 추미애 장관이 또 잘못 답변하면 이거 오히려 이 꼬이는 수가 있어서 그런데 뭐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미애 장관은 결국 자기가 윤석열하고 한판 붙는 상황에서 문재인이 윤석열을 지키려고 추미애 자기를 날려버렸다. 좀 이 문제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앞에 걸 얘기하는 거야, 앞에 거를. 그리고 문재인이 윤석열과 한패한 얘기는 제가 강동서도 얘기했지만은 미디어체에서도 제가 뭐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 다만 제가 요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2021년도에 김의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내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시절 윤석열이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청와대로 보고했다. 특히 김의겸은 당시만 해도 역심까지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되게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조국을 막 난도질하는데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보고했다는 거야. 근데 조국만 살짝 드러낼 테니까 양해해달라. 그리고 김의겸이는 그게 역심까지 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는 본인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의 생각이겠지. 조국을 난도질하는 게 역심이 아니다. 그래? 그럼 조국 날려. 이건 김의겸의 증언으로 다 드러나요, 이게.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더라도. 뭐, 김의겸이 이거를 뭐, 거짓말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면요. 이것만 봐도 이거는 추미가 문제가 아니라 조국 윤석열 싸움 때부터 문재인은 윤석열 편이었다고. 아주 그냥 정확한 증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김의겸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조국을 칠 때까지는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역심 품지 않았지만은, 결국 윤석열이 문재인을 향해서 빨리 돌진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윤석열 당선 이후에도 문재인과 윤석열은 마치 깐부 사이인 양 잘 지내고 있고 대선 기간 중 윤석열은 문재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고 윤석열 집권 이후에 문재인은 정권으로부터 그 어떤 수사도 받지 않고 정치업계의 상황, 책장사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뭐 한 번도 제가 이 입장이 바뀐 적 없이 윤석열은 문재인과 한패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태극기와 촛불 양쪽의 세대지들이 문재인과 윤석열 간의 유착을 죽었다 깨도 못 믿는다면 이제 죽을 때까지 저 권력자들이 벌이는 노름판에 판돈되는 거다. 어? 그러니까 지금 촛불도 그렇지만 태극기 개돼지들도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문재인을 구속시킬 거다. 막 자기 스스로 막 주문을 외우잖아. 같은 편인데. 한마디로 문재인과 윤석열은 촛불과 태극기 양진영의 게르지들을 속여서 정권을 찬탈하고 집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식한 놈들이 무식한 국민이 죄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개돼지들이 죄야 개돼지들이. 근데 뭐 내가 이제 와서 뭐 저 개돼지들 설득하려고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추미애에게 꼭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5년 전 2018년 11월 필자는 구속 상태로 JTBC 태블릿 명예훼손 1심 재판 받고 있었는데 바로 이 무렵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당시 JTBC 사주와 야밤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8월 뉴스타파, 고발뉴스 등의 보도로 알려졌던 이 야밤 술자리 건을 2달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공개에 연차있어 첫 번째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걸 슬쩍 나중에 빼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대화에서 역술가 데려오고 이들이 윤석열을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라고 추켜 세우고,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 뭡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조작날조 수사 검사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제 사건 얘기 안 나왔겠어요? 자, 2020년 8월 26일 뉴스타파 고발뉴스, 이자들이 이제 이 인사동에서 이렇게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이러고 있었는데 2018년 11월 20일에 이때는 이제 제 사건 1심의 구형과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바로 2주 뒤인 2018년 12월 5일 검찰은 진정인 변희재에게 태블릿 PC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단순 명예훼손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장기징역인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징역 5년. 그리고 이게 더 웃겨라 이거보다. 아니 검찰이 구형을 해서 결심했는데 어떻게 바로 3일 뒤에 바로 2년을 선고하냐 이거야. 우리가 2018년 12월 5일 날 각자 변론서를 제출하고 정말 200페이지짜리 변론서를 제출하고 다 제출하고 있는데 판사가 어떻게 3일 만에 선고 때리냐. 이미 이거 다 권력이 판짜 놓은 거죠. 검사 판사 다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을 때지. 그 누가 있겠냐 이거야 얘네들을. 바로 홍석현 윤석열이가 했을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그렇게 추미애에게 내가 이들의 감찰을 요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추미애에게 직접 진정서를 넣었어요. 저 둘이 술 처마신 게 검찰이 5년 구형하고 재판부가 2년 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증인 증거를 싹 다 기각합니다. 검사의 요청으로 판사가 증인 최순실, 손석희 다 기각해버려요, 판사가. 그러고 나서 막 때려버린 거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추미애의 법무부는 뭐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도망가더니 결국 10월 26일 국회 법제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과거 언론사주들 간의 만남 문제에 대해 법무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추미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한 달 뒤인 11월 25일 윤석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를 발표한다. 첫 번째 사유가 바로 윤석열이 사주 홍석현과 부적절한 만남을 했으며 이것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서울 종로구 소재주점에서 사건 관련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추미애가 지금도 성역인, 지금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태블릿 조작 수사를 이렇게 거론하니까 윤석열에 줄 서 있던 조중동은 물론 미디어는 한겨레, 촛불, 뭐 KBS, MBC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도 추미애 장관에게 맹폭을 가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현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태블릿 조작론을 띄우자 좌우 기득권론이 집요하게 음모에 비방하는 것과 똑같죠. 내가 송 대표 측근을 만나니까 송영길 대표가 MBC 쪽에 이제 그 태블릿 조작을 막 하니까 그 MBC 쪽에서 소영길이 자꾸 이렇게 MBC가 껄끄러운 태블릿 조작을 거론하면 별로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MBC들이. 즉 MBC, KBS, 한겨레 이런 놈들은 JTBC와 똑같은 정도로 이건 태블릿 조작에 깊이 개입해서 죽었다 깨도 윤석열에게 얻어맞아 죽을지언정 태블릿 PC 진실은 은폐하겠다 이런 놈들이거든요. 이게 이때 송영길 이전에 추미애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추미애 때부터. 난리가 났어 그때. 난리가 났어. 근데 되게 이제 이 압축된 논리는 뭐냐,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이라서 검사가 사건 관련을 만나도 무방하다. 두 번째는 야 태블릿 사건을 꺼내들어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거다. 지금 똑같죠 송영길 대표 거랑. 근데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소된 사건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소를 됐는데 재판에서 검찰하고 JTBC가 판판이 다 깨져 나가니까 완전히 코너 밀렸고요. 제가 강동서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자, 1심 형사재판은 재판 후반부로 갈수록 JTBC 측의 경우 증인으로 불려나온 기자들이 수시로 위증에 걸려 허우적대고 검찰은 계속 거짓 발표 조작 수사가 걸렸고
특히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제가 구속 6개월 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이미 5개월이 넘어가 있어서, 근데 아직도 손석희, 최순실 증인 남아있고 사실조회 감정 신청도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12월 아마 15일이 6개월 마지막일 거예요. 근데 11월 뭐 20일 이때까지 갔기 때문에 아 이거 석방이구나. 1심이 6개월 만에 못 나오는구나. 응? 이러고 있을 때문에. 이러니까 윤석열과 홍석현이 비상에 걸렸죠. 왜? 저는 그 뒤로 결국 6개월을 더 살고 보석으로 나왔어도 지금 이렇게 판을 치는데 이때 나왔으면 제가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홍석현이 만나서 변희재 지금 이거 풀려나면 큰일 난다. 싹 다 없애버리고 중형을 때려서 못 풀리려고 하자.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냐고 제가 법무부에 감찰 요청한 겁니다. 저는 법무부가 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 조사에 응할 생각이었고 필요하면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에도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추미애는 징계 발표 이후 갑자기 요 술자리 문제만 징계서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 이유조차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 추미애가 솔직히 할 말이 없죠. 자기는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이 결국에 윤석열 편들었다고 하지만 윤석열을 끝장을 낼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그 무기를 스스로 내다 놨기 때문에 추미애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안타깝냐면은 윤석열이가 보수로 넘어오는 순간에 이미 보수 변절자들은 막 줄서기 시작했지만 이때는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완전 줄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보수의 상당수가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추미애가 태블릿 조작을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우와 한판 붙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 나갔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차명진이 여기 와서 방송을 했어요. 그날 차명진이가 이 기회주의자잖아. 추미애가 이거 밀어붙여주네? 요거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빌붙으려고 왔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보수에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났거든요. 야 드디어 태블릿 PC에 터지겠구나 이럴 정도로. 그리고 보수가 윤석열을 치기 시작하면은 윤석열은 보수로 도망갈 준비하는데 보수한테 거의 죽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추미애가 저거 끌고 갔었으면은 윤석열은 거기서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추미애는 갑자기 윤석열이 가장 위험하게 바라보는 이 징계 사유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냐. 앞뒤 맥락을 따져도 내가 일찌감치 내가 감찰 요청했기 때문에 이미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왔던 건인데 그걸 갑자기 없애버리냐 이겁니다. 추미애가 답변할 거는 이것도 문재인 세력의 압력이냐 이거죠. 이것도 문재인 세력의 압력이었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번복한 것인데 이미 이제 이 책이 나오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르고 한동훈이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직접 관여하여 증거를 조작한 장시호 태블릿 사건도 상세 내용이 모두 책으로 출판되었고 이 책을 읽은 송영길 대표도 태블릿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세력의 압력으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오판해가지고 포기했으면 지금이라도 이 책을 읽고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생각 없냐. 윤석열이 살아난 이유는 문재인이 윤석열을 지켜준 거 이전에 추미애 본인이 윤석열을 죽일 카드를 숨겼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는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최재성 문의 사퇴 요구 추미애 저격. 고민정에는 여기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죠. 이거는 법무장관하고 대통령 간의 관계 문제를 고민정이가 뭘 압니까? 그냥 문재인 시다발이 아닌가? 문재인 시다발이가 이 문제 뭘 알아?
문재인 측근도 아니고 그냥 시다발이잖아, 문제 시다발이. 고인정은 입을 닥치는 게 좋고, 최재성 정도는 말을 꺼낼 만한데,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장관직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전 대통령이 그만뒀다는 앞뒤가 맞아. 앞뒤가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인마 본인이 들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추미애가 거짓말,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추미애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근데 뭐 이런 정도 사안은 거짓말 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뭐 문재인이 뭐 내보냈다면 머리 아프니까, 그 당시에 그냥, 근데 본인이 사표 쓴다고 나간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나갔을 뿐이지. 그리고 문재인은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그러면은 남이 잘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무슨 공작형 인간이라는 얘기야? 정치 공작형 인간이야? 남이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지금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쓴다는 얘기냐? 이거는 추미애의 성향이나 추미애의 행동을 봤을 때 문재인이 나가라고 얘기한 건 맞겠지. 물론 뭐 문재인 특유의 그 정치 공작 집행어법으로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뭐 나가주시면은 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뭐 이따위로 얘기했던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는 촛불 내고 문재인 그 서점 앞에 가서 너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냐? 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거 잘했다 생각하냐? 지금 윤석열 잘하고 있냐? 여기 대해서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답변을 받아내면 돼요. 과거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 이 시다바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자꾸 논점을 흐려버리거든. 자, 그 당시에 뭐 내 사건에 대해서는 넥타이 좀 너무 답답한데. 강준만뿐이 아니라 다 이따위로 얘기했는데, 강준만이란 자조차 이따위로 얘기했으니 어떤 놈들이 다 이런 말 했겠냐? 강준만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문재인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아닌가? 그럼에도 홍석현, 윤석열을 만나 변희재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주게끔 요청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겠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으랴. 야, 이거 보세요. 이거 강준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거 이게 학자야? 이게 언론학자야? 지금 똑같잖아. 사건의 진실은 다 파묻고, 야, 송영길 네가 그런 말 하면 돼? 언론학자란 인간이 있다 얘기했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저질 어용들이 지금도 송영길한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다 덮자는 거야. 그리고 너희 민주당한테 이거 얘기하면 니네들 정통성 문제 나오니까 너희 다 덮어. 이거 강준만 이건 정말 쳐죽여야 되는 게 쳐죽여야 되는 거 이거는. 추미애가 박근혜 구명운동에 일조 보겠다는 걸 수도 있겠. 어찌 공명정대 이거 비웃는데 아니 근데 나는 이따위로 얘기하는 놈들에 대해서 강준만이든 누구든 아니 박근혜가 만약에 윤석열에게 억울하게 누명 썼어 그러면 구명운동하면 안 돼? 이 자식들아? 아니 학자나 정치인이 그때는 판단 내렸어. 언론과 윤석열에 속아서 중앙일보하고 한겨레 KBS와 MBC 그 윤석열에 속아서 그냥 박근혜 뇌물 처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은 학자하고 정치인이 구명운동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강준만 어떻게 이따위로 얘기하냐고 이게. 응?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져갔다는 맹폭 또는 광기? 이게 임마 이게 거짓 조작인데 이 거짓 조작을 밝히는 게 광기. 얼마나 저것들이 윤석열에 붙어서 아첨아부하는 광기에 빠졌는지 알겠죠. 얼마나 교수한 자가 진실을 파묻지. 왜? 진실을 드러내면은 민주당이 손해보니까 너희 파묻어.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넘어가 있는 거죠.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진실을 캐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검사가 조작했어. 근데 그놈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했어. 이거 나 관심 없다? 인간도 아닌 놈들이고 이거는. 이걸 넘어서 나도 사실 굉장히 지금 짜증이 날 정도인데 아니 이게 내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헤쳤어가 그렇지. 박근혜 사건 다 파헤쳤더니 야 박근혜가 뇌물 먹은 거 없어.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거 없어.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것들이 태블릿만 조작했겠어? 그렇게 타다 보니까 박근혜가 정치적으로는 뭐 우리가 심판했지만 죄는 없네? 그러면 박근혜 명예회복하면 안 돼? 이 개쓰레기들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윤석열과 손잡아서 거짓 조작으로 사람 하나 죽여놨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면 니네들이 욕먹을까봐 이놈은 계속 죽어야 된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강준만 유로 지금 떠들어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것들은 인간도 아닌 놈들이지 이거. 내가 과거에 어떤 판단해도 그게 누구에게 속았거나 나의 실수로 오판이야. 그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나마 태블릿까지 잡아주겠다. 그건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만 태블릿 조작 드러나면은 박근혜 사건 다시 들여다보자. 그래서 박근혜 죄 없다? 그러면 명예회복 시켜야지. 니네들 정치적 이익 때문에 박근혜 죽을 때까지 죄인이어야 되는 거냐?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일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단 진실 투쟁이 우선이니까 나는 박근혜 스스로 탄핵의 정치적 심판은 받아들이자고 얘기를 해서 그 정치적 심판 받는다는 게 뭐냐면 뭐 다시 복귀한다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같이 진실투쟁을 촛불하고 손잡고 하자. 나는 뭐 그런 방법인데 마치 무슨 박근혜가 명예회복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미 그 자체가 썩어 빠진 머리예요. 박근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거지. 진실이 드러나면. 이거 봐. JTBC의 태블릿 보도가 문재인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조작되었거나 말거나 입도 뻥끗하지 말고 은폐하자.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학자라는 자가 쓴 글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 종편에서. 너희는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너희 놈들은.